안녕하십니까. 레슨 15주차 레슨 시작합시다. 어떤 레슨을 올려야 될지 고민을 좀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있으면 그 주에 시험을 보고 이제 그 같은 주에는 수업을 진행을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하나도 까먹지 않고 잘 챙겨서 레슨을 이어가야 하죠. 그래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안 했던 걸 해봅시다. 다른 교재를 할 건 아니고요. 같은 교재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던 여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죠. 자, 노스스타 비디오를 본 적은 없어요. 그죠? 네. 이거 한번 같이 보고, 우리가 뭘 안 봤죠? 1, 2, and, 뭐죠? 4. 1, 2, 3, 4를 안 했네요. 네. 봅시다. 같이 보고, 레슨 좀 얘기해 보도록 하죠. 위크 15에는 따로 들어가는 과제는 없어요. 방금 성적 입력을 못했죠. 네, 여러분들 이거 출석이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출석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성적을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입력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다른 성적들은 여러분들 과제 점수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과제 점수는 어디서 확인하냐면 마인글리시 랩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과제 점수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더했는데도 점수가 다르다. 다를 수 있죠. 왜냐면은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정해진 포인트가 정해진 퍼센테이지가 A를 받고 그다음에 B를 받고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건 학사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10명 미만의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점수의 배당과 그다음에 10명 이상 학생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수업마다 성기평가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은 아마 35%가 A와 B를 합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그 이상 입력이 되진 않아요. 어차피. 네, 최대한으로 많이 입력을 해줄 테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A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40명 중에서 10명인데 실제로 점수를 채점을 해보니 10명이 아니라 8명만 나왔다. 그리고 그렇다면 A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0명인데도 불구하고 8명만 A를 주는 게 아니라 10명까지 끌어올려서 석차순으로 해서요. 점수 석차순으로 해서 10명까지 A를 주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본인 성적을 올려달라고 따로 연락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점수를 줄 수 있는 자리가 없거든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C 플러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B를 받고 싶어요. 하지만 A와 B를 받은 학생들이 모두 다 꽉 차 있기 때문에 정원이 C 플러스가 B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점수가 C 플러스가 높다 하더라도 B보다는 낮잖아요. 그죠? 그래서 B를 어차피 처음부터 받아 있는 학생들보다 C 플러스가 B로 갈 수 있는 자리는 없죠. 그래서 상대평가이고 속차순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반에서 몇 명 이상 A를 받는다 하면 그 숫자 맥시멈으로 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본인 점수가 최대치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로 연락해도 돼요. 연락해도 되는데 이메일 안 되고 카톡 안 되고 문자 안 되고 전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해요.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공지사항에도 지금 멘션을 해놨습니다. 성적 관련해서 문의를 하고 싶다면 사이버 강의실 쪽지로 연락을 하기 바래요. 사이버 강의실 쪽지로 연락을 하면 본인 아이디로 안양대학교에 로그인을 해야 하니까 본인 확인이 된 거고 그다음에 쪽지로 남겨놓는다는 것은 제3자 또는 전체판 공개를 해서 정보가 공유가 되어도 괜찮은 내용을 나에게 문의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선생님만 알고 계세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라는 내용은 여러분들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죠?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른 수업이 여러분들 전공 수업이나 다른 수업들이 그런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따로 연락을 드려서 좀 애를 쓰면 B에서 B 플러스 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듣는 이 수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가져가니까 그렇게 하시고 웬만하면 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로 갈 겁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서 C 플러스도 안 된 학생들이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점수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과제 점수 확인을 좀 해봤는데 과제를 아예 안 한 학생들도 있고 실제로 이거 로그인 자체도 안 돼 있는 학생들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과제 점수가 100%에서 20%를 할당한다 그랬죠. 근데 과제 점수 20%가 통째로 날아간 상황이라면 과제를 전혀 안 하는 학생이라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도 열심히 안 하는 확률이 조금 더 높죠. 다른 학생들보다. 과제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총점이 출석을 제외하고 상당히 낮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 시험도 받고 기말고사 시험도 봤는데 왜 점수가 이렇게 낮죠? 라고 물어본다면 중간고사는 2자리도 안 되고 기말고사도 2자리 안 되고 두 개 합쳐봤자 2자릿수 겨우 나왔고 60점 만점에 뭐 15점 이 상황이고 과제는 아예 하지도 않았고 출석 점수 20점이고 그럼 15점 더하기 20점은 뭐예요? 35점이죠. 100%에서 35점은 이건 F도 아니에요. 그냥 그 끝이죠. F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본인의 점수를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예를 들면 반대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기에 나는 분명히 점수 잘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나는 평균 점수 보니까 내 점수는 80점 나왔는데 왜 B가 아니고 C가 받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과 비슷한 점수대의 학생들이 성적을 받는 학생들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속차순으로 밀렸기 때문에 80점이라고 하더라도 속차순으로 밀려서 소위 말하는 반에서 35%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상위 35%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80점이어도 점수가 깎여서 혼자만 깎이는 건 아니야. 전체 다 깎여서 내려가는 거니까요. 점수가 깎여서 C로 내려가는 거죠. 자, 상대평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자, 여기 뭐 성적 관해서 그다음에 나한테 따로 연락하는 거에 관해서 좀 설명을 했었어요. 자, 유닛 1은 지니어스에 관한 얘기였어요. 지니어스에 관한 거를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비디오를 우리가 안 봤던 비디오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This video is about child prodigies. Do you know any of child prodigies? 이렇게 했었죠. 이거 그 맨 처음에 인트로에서 나왔던 질문이었어요. 그죠? 한번 봅시다. And finally, we all know the humbling feeling when you stand in wonder at a kid who seems to be born with a universe of talent. Well, we've learned that the secret is not what they do, but what, it turns out, they can't stop. John Berman reports. The old joke goes, how do you get to Carnegie Hall? The answer? Practice. Well, there's that, and another word that begins with P. Prodigy. Emily Bear is 9, and playing at Carnegie Hall, filmed here by German TV, isn't even the coolest thing she's done. One of my favorite things was when I played fo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Yeah.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mily's been playing since she was just 18 months old, about the same age when this pool shark, or minnow really, started playing. Keith, how old are you now? 3 years old. What do you like to play? And if that isn't enough, there's painter Kieran Williamson. The works in his last collection sold for more than $230,000. He's 8. So what do this mini Mozart, mini Minnesota Fats, and mini Monet have in common? We don't know where the talent comes from. The parents of all these kids say they were simply born this way. Also, they do practice a lot. The hardest thing to do, in fact, is getting them to stop. But I love doing it. It's not like I'm forced to do it. And the parents are all very involved. Not cracking the whip, but just juggling lives. It puts you in a position where you have to make a lot of decisions that you never thought you would ever have to make. And it does complicate your life. What do you want him to be when he grows up? Whatever it wants to. Whatever it wants to do. Yes, they are prodigies, but the important thing to remember, they are also kids. John Berman, ABC News, Rockford, Illinois. 네, 이 영상에 관해서 고민을 했었었죠. Prodigies are able to remarkable things without practicing 이라는데
without practicing 아니었어요. 그죠? 그 영재들을 그 공부를 시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하게 시키는 게 어렵다 그랬죠.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게 어려운 거지. 피아노 연주하는 게 너무 좋고 당구 치는 게 좋고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아하는 그 행위를 계속 하기 때문에 본인의 스킬이 더 높아지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천재를 잘못 이해하고 있죠. 천재는 뭘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걸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여기 나왔듯이 피아노 영재, 이제 영재인데 피아노를 정말 잘 치는 피아니스트라면 피아노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는 문화가 아니라 피아노를 안 치는 거를 하기가 힘들구나. 피아노가 너무 좋아서 피아노 치지 않는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이 피아노 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구나. 피아노 치는 게 더 좋구나. 밥 먹을래? 피아노 칠래? 그림 그릴래? 피아노 칠래? 수학 공부할래? 피아노 칠래라고 하면 피아노를 먼저 선택하는 아이를 이제 피아노 영재가로 키워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comprehension을 봅시다. Emily Bear is played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죠? 조지 부시를 위해서 쳤어요. Kate O'Neill special talent is playing pool. 3살짜리 어린아이였죠. Both Emily and Keith started playing at age of 18 months. 18개월 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죠. Minnesota Fats was probably a pool player. 그래요. What do all the children have in common according to their parents? They were born with their talent. 우리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재능이 라고 하는데 네, 타고났다고 한 얘기였죠. 7번 According to the video with these children, the hardest thing is getting them to 뭐예요? Stop practicing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재들은 공부하는 걸 잘한다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하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연구를 안 하는 거나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글을 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지 생각해라, 공부해라, 숙제해라 이거는 본인들에게 어려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걸 하는 게 천재성을 기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럼 저는 게임을 잘하는데요 라고 하고 저는 먹는 걸 잘하는데요 라고 저는 자는 걸 잘하는데요 라고 학생들이 선택을 하긴 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커져서 너 뭐 잘하니라고 했을 때 그런 선택들을 해요. 근데 그런 선택들은 조금 잘 들여다보면 그걸 했을 때 기쁨을 준다는 게 아니라 공부하기 싫어서 자는 것, 숙제하기 싫어서 게임을 하는 것, 숙제하기 왜 싫어라고 하면 내가 못하는 질문을 내가 잘 풀 수 없는 질문들을 맞이해서 그 문제를 잘 못 푸는 순간에 내가 느끼는 좌절감,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느끼기 싫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문제를 풀고 싶어 하지 않죠. 숙제가 싫다는 간단한 문제라기보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돼요. 만약에 내가 문제를 잘 못 푸는데 내가 문제를 못 푸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못 푸는 문제를 풀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성취감을 얻는다고 한다면 공부를 하거나 숙제를 하는 데에 그렇게 큰 부담감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론적으로만 봐서 아이가 고민을 해서 숙제를 한다기보다 결과론적으로 이거 다 틀렸잖아.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아무 생각도 안 했네 라고 해서 이제 비난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숙제를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숙제를 푸는 것보다 문제를 푸는 것보다 안 푸는 게 절망을 좀 덜 줄 수 있죠. 본인에게. 내가 안 풀었으니까 빵점 받는 거와 내가 열심히 풀었는데 빵점 받는 거는 느낌이 너무 다르죠. 내가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절망을 얻는 거는 또 절망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을 보면 공부가 싫어요라고 하지만 싫어요가 아니라 했는데 절망하는 것보다 그냥 안 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머리는 있는데 노력은 안 하는 스타일이 난 거지 머리도 나쁜 스타일이 되는 거는 좋지가 않죠. 본인에게는. 그래서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영어가 안 맞아요. 저는 영어 싫어요라고 하는데 싫어하는 게 낫죠.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성적이 안 좋은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에요. 근데 성적이 안 좋아요. 열심히 했는데 그거는 별로 본인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겠죠. 아주 절망적일 거예요. 근데 내가 싫어해. 내가 싫어하니까 내가 성적이 안 좋게 나올 이유가 충분한 거야 라고 본인이 합리화를 시킨다면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되죠. 자, 그래서 다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천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너가 사랑하는 것을 해. 네가 멈출 수 없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 라고 했을 때 피아노를 치는 아이는 엄마가 말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라 피아노 치는 게 좋으니까 피아노를 치는 거죠. 그죠? 게임을 하는 아이는 부모와의 갈등이 싫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서 어차피 공부는 밖에 나가서 놀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라고 했을 때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느니 방에 들어가서 몰래 게임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부모와 부딪히느니 차라리 혼자 외롭게 있는 게 나아라고 한다면 외롭게 있다 보면 뭐가 낫겠어요? 온라인상으로라도 친구랑 같이 노는 게 낫겠죠. 밖에서 못 논다면 온라인상으로 노는 게 낫겠죠. 그래서 나는 게임을 좋아해 라고 하지만 밖에서 놀래? 밖에서 친구랑 놀래? 아니면 혼자서 방에서 게임할래? 라고 물어본다면 친구들이랑 놀래? 라고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방에서 공부를 하는 게 싫은 거지. 공부할래? 게임할래? 했을 때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더 자세히 진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찾아낼 수 있어요. 그죠? 난 게임 잘해요가 아니에요. 게임을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건 좀 달라요. 잘하게 된 거겠죠. 계속 하니까. 그죠? 물론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거를 피하기 위해서 게임을 선택한다기보다 게임 자체가 좋아서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피아노를 그냥 좋아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피아노 치는 게 우리 언니는 공부를 잘하고 나는 언니보다 공부를 못하는데 언니랑 경쟁을 하느니 내가 피아노를 쳐서 언니보다 더 잘하는 거 하나 만들어 놓는 게 낫겠어 라고 선택을 해서 피아노를 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의 그 방향들이 정해져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들이. 근데 아직 괜찮죠. 아직 20살, 20대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본인의 천재성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영재가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그냥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가고 싶다면 본인의 모티베이션, 동기가 어떤 건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해요. 그죠? 어떤 거를 피하기 위해서 선택해서 잘하게 되는 것, 누구보다는 같이 경쟁하느니 내가 차라리 이걸 하는 게 낫지라고 해서 선택하게 되는 것, 이런 방향으로 정해진다면 조금 힘들죠. 진행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 동기부여도 잘 안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막바지에 힘이 빠지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자, according to the video with children, hardest thing is getting them to stop practicing 였습니다. 8번, according to Emily's father, having unusual talented child makes her life complicated. 라고 했어요. 꼭 이게 나쁜 뜻만은 아닌데, 소위 말해서 자기 자식 자랑하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냥 조금 더 러직하게, 그래요. 삶이 조금 복잡해지긴 하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가 천재라서는 아니에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거는 뭐 좋죠. 근데 아이가 천재다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에서 1등하는 아이는 엄마 아빠가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에서 1등이다라고 한다면 얘를 도대체 어떤 학교에 보내고 무슨 공부를 시켜야 되고 학교에서 수업은 제대로 듣고 있는 건지 적응을 할 수 있는 건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대로 되는 건지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요. 자, 그래서 비디오 1이 하나 끝났습니다. 스피크는 뭘까요? 한번 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 Do you agree that child prodigies are born with their talent? What factor or factors contribute to the unusual success of the children in the video?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천재, 영재를 만드는데 요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영재성이 발견될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발견된다 하더라도
부유하거나 여유가 있는 가정이 아니라면 부모가 그 영재성을 되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발견한 여유도 없지만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시 잘 키워줄 여유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거 많은 집이다. 그것도 좀 문제가 돼요. 문제라기보다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뭐 경제적인 여유는 뭐 그렇다고 합니다만은 엄마 아빠 자체가 본인들이 자식한테 주어질 수 있는 시간이나 그 감정적인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거기에 또 아이에게는 좀 더 많은 포커스가 맞춰줘야 하죠.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그렇지만 영재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형제나 자매들에게는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많은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나 영재성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도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경험도 하겠지만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right를 한번 볼까요? 자, imagine that you are the parents of the child prodigy like the children in the video. 자, 본인의 자식이 영재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영재인지, 뭐, 미술을 잘하는지, 음악을 잘하는지, 아니면 스포츠 같은 것들이 있겠죠. 풀도 있고요. 뭐가 있죠? 골프도 가능해요. 골프도 그렇게 치기도 하죠. 체력적으로 좀 딸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괜찮습니다. 골프도 영재들이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성악은 조금 드뭅니다.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린인데도 벌써 변성기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아이의 목소리여야 하는데 벌써 성인의 목소리에 가깝게 목소리가 벌써 변성이 된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다른 음악보다는 조금 덜하긴 합니다만 성악도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적어요. 성악은. 목소리가 다 성숙한 다음에 나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기가 만들어진 다음에 연주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영재성은 언어적으로 영재성을 보이는 학생도 있고 수학도 가능하죠. 수학, 과학, 영어, 언어. 자, 자식이 여러분들이 그런 영재성을 갖고 있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write about what would you do to give your child a normal childhood while at the same time cultivating your child's unusual talent. 그러니까 아이의 영재성을 키우는 동시에 아이에게 아이다운 차이도 좀 뭐라 그럴까요? 아동기를 보내게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많이 힘든 일이 돼요. 그렇죠? 자, 여유가 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노멀 차일드후드가 잘 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어린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죠. 사회성을 기르는 게 어른들과만 그러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배려를 받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경쟁 상황이나 서로 배려해야 되는 경험이 더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쯤 좀 나이가 들면 괜찮긴 합니다만은 어렸을 때 외동인 아이들은 장난감을 서로 나눠서 쓴다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다 자기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째들이 동생이 생기고 나면 많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죠. 둘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쟁하는 사회에서 가정부터 시작이 된다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성장을 하지만 스트레스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성장기 때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야 정상적인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요. 노멀한 차일드후드가 되는지 좀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반대는 아닌데 조금 더 furthermore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20대 때 여러분들 자신에게 어떤 정상적인 건 그렇지만 positive youth, 그러니까 유년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밝은 유년기를 보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어요. 학교랑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의 20대를 키운다고 한다면 어떤 20대를 보내게 해주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다면 좀 고민을 해볼 만하죠. 레슨 2에서 이어서 얘기합시다.